자, 시작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신 준비한다고 들어가기 직전에 한 단원 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파동이라는 단원을 나가는 데 있어서 챕터 16, 17, 18 그리고 19 여기에 이제 섞어 나갈 거예요. 즉 여러분들도 책 볼 때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챕터 16, 18 같이 나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파동이란 무엇입니까? 하네요. 파동이라는 것은 파원, 소리가 나오면 음원이라고 했고 빛이 나오면 광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이 나오면 진원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지점,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매질을 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하는 현상을 파동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때 우리는 파동을 좀 더 구분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도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매질의 진동 방향에 대해서 파의 진행이 매질이 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매질이 수직하게 진동합니다 하는 행파와 파의 진동 방향에 대해서 매질이 나른하게 진동합니다 하는 종파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의 구분이었죠. 횡파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갈 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때 각각의 매질은 어떻습니까? 하면 제일 높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마루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 마루에 있는 매질이 오른쪽 간 게 아니라 마루에 있는 매질은 밑으로 내려갔네요. 물론 여기 고래 있는 놈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직접 매질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매질은 위아래만 움직였고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하는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겠다고요. 아까 맨 위에 높은 이놈을 마루라는 이름을 쓰고 맨 낮은 이놈을 고리라는 이름을 쓰는데 높고 낮은 게 반복된다 해서 횡파는 다른 이름으로 고저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횡파, 진파의 S파가 되겠죠. 물결파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파, 흔히 우리 빛이라고 불러주는 전자기파도 이런 횡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물결파라는 놈은요, 실제 매질은 물 매질은 위아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구과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다음 종파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종파의 순간 모습은 상대적으로 매질이 좀 빽빽한 쪽과 상대적으로 매질이 좀 성근 쪽으로 나눠집니다. 매질이 순간 빽빽한 이쪽 부분을 미란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성근 부분은 소하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 소한 부분은 또다시 밀하게 되고 밀한 부분은 소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동을 종파라는 이름을 쓰는데 다른 이름으로 소밀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진파의 P파가 대표적인 놈이 되겠죠. 음파도 그러하겠습니다. 사람 들을 수 없는 진동수의 음파를 초음파라는데 초음파 역시 종파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매질을 타고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파동은 굳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이 있네요. 그래서 파동이 반드시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탄성파 또는 역학적 파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매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파, P파와 같은 지진파는 땅이라는 매질이 필요하죠. 물결파는 물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음파는 최소한 공기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물에서 음파가 전달되지 않는다. OX. X. 물에도 얼마든지 그 음파가 전달됩니다. 반면 굳이 매질이 없어도 되는데요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전자기파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 전자기파는 그래서 진공 중에서도 에너지를 전달시킬 수 있거든 하겠다고요.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이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 소리를 낸다면 운동장에서 내가 소리를 냅니다.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고 나한테 멀리 있는 사람은 상대적 소리가 작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구면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구면파는 이 에너지 인텐시티가 거리 제곱의 반비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별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구과학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밝기는 100분의 1로 감소한다는 그런 비율로 말입니다. 분명파. 반면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에너지 손실 없이 앞으로 쭉 가는 파동이 있어요. 이것은 평면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면파는 거리와 상관없이 에너지가 동일하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인다고요. 대표적으로 레이저 광선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기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파동의 요소로서 시간축과 파동이 가는 데 걸리는 거리축으로서 한번 따져볼까 싶습니다. 시간, 매질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위아래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가 될 때까지 또는 골에서 골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안되면 이런 한 사인 곡선이 걸리는데 걸린 요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는 이름을 쓰고 기호로 t를 쓰고 있습니다.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린대. 그럼 1초에 몇 번 진동할까요? 당연히 10번 진동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주기의 역수로서 진동수를 주겠네요. 진동수 그릴 것이 F를 쓰는데요. 예. 주기의 역수를 쓸 수 있습니다. 아까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린대. 그러면 1초에 10번 진동하겠죠? 10Hz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만 무슨 관계? 반드시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이 파동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거리축을 한번 줘봤는데요. 역시 획반적인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또는 뭐 요 사인 한 곡선이 간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기호로 람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파동의 속도죠. 파동의 속력이에요. 속도 V는 기본적으로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 갑니다라는 뜻을 쓸 수 있겠고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로서 람다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한테고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도 이 얘기는 충분히 공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널찍널찍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은 빛, 전자기파가 있죠.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으로서 음파가 있네요. 예, 챕터 16, 17이 음파에 대한 내용들을, 챕터 18, 19는 전자기파, 빛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섞어 쓸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파동은 물결파입니다. 세페이드 3F 하를 안 가져왔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아마 칸을 좀 나눠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속도가 일정합니다와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또는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하면서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소개될 것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속도가 일정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빛이 진공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뭐 공기 중에서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진공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빛의 속력 V는 광속 C를 표현하는데요. 3 곱하기 10의 8승 m/s가 됩니다. 근데 속도는 어떻게 쓴다고? F 람다를 쓰겠죠. 진동수가 큰 놈은 파장은 짧은 이 표현을 쓰겠다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 광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흔히 비지블 라이트 쓰겠죠. 파장축 줄게요. 파장으로 대략 한 700 나노미터 정도 되면 붉은색 계열이 됩니다. 보라색이 없어서 그런데요. 한 4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까지는 보라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요.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자색 넘어 있다 해서 이쪽은
자외선이라는 뜻을 쓸게요. 울트라 바이올렛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엑스선이나 간발이 등을 쓰고 있네요. 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마다 짧은 되겠고 파장은 짧은 대신에 프리퀀시 진동수가 어떻다? 큰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광량자설에 대해서 공부해봤겠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광량자설,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는 F로 쓸 수 있겠고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광자 한 개의 에너지도 큰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간발이, 특히 간발이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너무 커요. 이런 거 많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암세포에다가 간발이를 쏴주는 치료 방법들도 있네요. 빨간색을 척생자잖아요. 빨간색 더 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적외선 쓰겠습니다. 인프라레드 IR 쓰겠고 그보다 더 파장이 길어요. 마이크로 웨이브 쓰겠네요. 이쪽은 파장이 긴 쪽이고 진동수는 작은 쪽이고 에너지 역시 작은 쪽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든 빛의 속력은 지공주선 다 동일하다 이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죠. 1번 정리해 보십시오. 노트 없습니까? 이번 문제. 음파네요. 음파는 15도씨라는 전제 조건과 그리고 공기라는 전제 조건, 15도씨 공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음파의 속력 V는 F 람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40m/s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네요. 프리퀀시 진동수가 크대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동수가 크면 파장 그만큼 짧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진동수가 큰 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고음이라고 부릅니다. 소리의 3요소 중에 소리의 높이, 고음이다, 저음이다는 그 고음 말입니다. 진동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 그건 인텐시티를 쓰고 있고요. 그건 진폭을 쓰고 있는 거죠. 참고로 진폭은 기주소에서 마루까지 또는 마루에서 또는 기주소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각각 앰플리튜드, 진폭으로 쓰고 있는 말이다. 소리의 세기는 진폭으로 따지겠고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로 따집니다. 진동수는 주기가 짧은 게 진동수가 크고 더 고음이다. 이 표현이네요.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진동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매주를 가는 것을 우리는 굴절에 대한 이름으로 소개될 텐데요. 굴절 말고 간섭이라든지 회절의 얘기들을 다루게 되는 데 있어서 요 파장이 꽤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결파를 다룬다 했는데요. 우리가 정규 교재에서는 물결파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놈이더라 보니까 물결파도 물의 깊이 H, 깊이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동일합니다. 물결파의 속력은 루트 GH, G는 지구 중의 가속도고 H는 깊이를 나타내고 루트 제곱근에 그래서 깊이 H가 일정하다면 물결파의 속력은 동일하다 됩니다. 단 우리는 물리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천해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천은 얕은 천자됩니다. 물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은 그쪽에서 깊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해파 말고 심해파라는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심해파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해파나 물리 쪽에서 관심 있습니다. 심해파는 지구과학 쪽에서 관심 있어요. 그래서 물의 깊이가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한 상태. 역시 마찬가지 V 꼴 F랍니다. 그래서 물결파의 파장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진동수는 작은 물결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에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파동의 조건은 동일한 매질에서 파동이 진행할 때 하나의 파동, 물결파가 됐던 빛이 됐던 음파가 됐던 동일한 매질에서 움직일 땐 진동수가 클 때 파장이 짧아지는 요 얘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노트 있습니까? 저기 스테이지 3회 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같이 좀 봐봐. 다음 주에 서보십시오. 네, 빨리 정리하세요. 진동수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없나요?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죠. 예? 작아지면 예, 당연히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파도 도레미파솔라시 또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진동수와 주기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역수의 관계예요. 예. 저 I랑 뭐랑 비례하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 글자가 뭐예요? 거리 R. 거리 R. 저기 이거 옛날 다 썼던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굴절에 대한 내용인데 4번 굴절이 꽤 중요하죠. 서로 다른 매질에 들어갔을 때 파의 진행방이 꺾이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먼저 빛에 대한 굴절을 먼저 소개할게요. 진공주에서는 빛의 속력이 30만 km/s입니다. 근데 물에 들어간다, 유리에 들어간다, 다이아몬드에 들어간다 하면 속력이 달라져요. 느려져요. 그래서 그 느려지는 것을 우리는 굴절율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굴절율 기호 n을 쓰고 있습니다. 진공이면 굴절율은 1 쓰고 있습니다. 공기면 1.0003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1 써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대략 한 1.33 정도 쓰고요. 유리는 한 1.5에서 한 1.7 유리의 종류마다 조금 굴절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들어가면 한 2.4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굴절율이 이쪽으로 가서 커진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굴절율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속력, 빛의 속력이 느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매질, 예를 들어서 공이라고 합시다. 2매질, 뭐 물이 돼도 좋고요. 뭐 유리가 돼도 좋습니다. 뭐가 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쓸게요. 서로 다른 매질에서 요 수직하게 세운 것을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선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 빛이 입사광이라 쓸게요. 뭐 레이저로 한 줄 빛을 이렇게 쏘아봅니다. 물론 반사된 것도 있죠. 근데 뭐 반사광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요 각을 I로 하면서 입사각이라 이름 쓰고 요 각은 I 프라임 반사각 쓰고 뭐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는 뭐 기본적으로 갖다 드는 부분이죠. 아마 챕터 19에 들어가면 이 거울의 얘기가 나오면서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가 되는 게 있는데 아마 챕터 19 거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반면 서로 다른 매질로 들어왔을 때 입사광이 원래는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속도가 차이가 매질에 따라서 빛이 움직이는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꺾이네요. 이렇게 꺾인 걸 우리는 굴절광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 각은 굴절각 R로 쓰고 있습니다. 앞에 1, 2, 3번 별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굴절부터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트 준비하시고 좀 널찍널찍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 될 테니까 정리하고 노트 없다는 사람들은 뭐 이면지라도 좀 갖다 줄게요. 저 2.4. 다이아. 다이까지. 이쪽에서 뭐 필요한 종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굴절률이 작은 매질과 큰 매질을 비교해 볼 때 굴절률이 작다는 것을 소하다라는 이름을 쓰고요. 굴절률이 크다는 것을 밀하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소는 성글다는 뜻이고요. 밀은 말 그대로 빽빽한 거죠.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앞에 사람들이 쫙뜩 많으면 어떤 식으로 걷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짠뜩 많으면 한 발 크게 내딛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한 발 크게 내딛는 이게 우리 보폭은 아니에요. 우리의 걷는 모습은 아니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좀 적을 때는 이렇게 걷던 이런 사람이 많았을 때는 움직임 속도가 느릴 때는 보폭을 줄입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이 주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보폭이 줄어듭니다. 빽빽한 쪽에선 파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환매질 중에서는 파장이 길고요. 소환매질에서는 속력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한 곳이라고요? 파장이 짧고요. 속력이 느린 쪽을 볼 수 있죠. 소하다고 밀하다의 얘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굴절 다음에 나올 것은 또 전반사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누가 소한지 밀한지를 반드시 체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진동수밖에 안 바뀌어? 진동수는 안 바뀐댔죠. 굴절이 날 때 진동수는 안 바뀌어요. 물론 간섭 회전하면서도 역시 진동수는 바뀌진 않아요. 혹시 한참 후반에 나와야 되는데요. 진동수가 바뀌는 경우가 하나 있긴 해요. 뭘까요? 아시는 분? 뭐예요? 어? 상쇄? 아니요, 상쇄 쪽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광전과? 광전과 다음에 얘기가 하나 더 필요해요. 광전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잖아요. 컴퓨터 효과라고 해가지고 전자에 대해서 파장 짧은 X선, 진동수 큰 X선이 부딪혔을 때 파장이 긴 진동수가 작은 X선으로 튕겨나가는, 그때는 진동수가 한번 바뀌는, 근데 그거는 파동성이 아니라 입자성을 설명할 때 나올 얘기가, 그때는 진동수가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일련의 파장의 일련의 파동의 성질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선 진동수는 안 바뀌어요. 이게 떡밥이 너무나 커요. 하면서 진동수가 증가했잖아, 또는 진동수가 감소했잖아, 그렇게 나오면서 많은 오답을 일으키고 있죠. 진동수 뭐 하다고요? 동일하다고요. 근데 말입니다. 세상에 꼭 공기에서 물로만 입사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물 또는 뭐 유리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각이 입사각이고 이 각이 굴절각이에요. 그래서 입사각이 됐든 굴절각이 됐든 어쨌든 수학 매주 쪽은 각이 크고요. 미련 매주 쪽은 각이 작아요. 입사각이 됐든 굴절각이 됐든 법선과 이루는 각, 법선과 이루는 각은 수학 매주 쪽은 각이 크고 미련 매주 쪽은 각이 작습니다.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아이씨 누가 소화지 누가 미라지 분명히 헷갈리는 일들이 생길 텐데요. 각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 안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이 그림을 써놓고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결파에서의 얘기를 한번 소개합시다. 물결파에서의 굴절입니다. 이건 4번이죠. 물결파의 굴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결파를 만들어서 물결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라고 해보죠. 전등을 한번 켜볼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높은 흔히 마루라 불러주는 곳인데요. 이쪽은 빛이 마치 볼로렌진 양 빛을 모아줘요. 상대적으로 밝은 쪽이 되죠. 여기도 빛이 모아져서 밝은 쪽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노을져서 가는 데 있어서 순간 마루인 쪽은 밝은 쪽들이 되겠습니다. 마루인 쪽을 쭉 연결하면 우리가 파면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쪽 골 쪽은 어떻습니까 하면 마치 오목맨지냐 빛이 퍼져나가서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뭐 밝은 쪽을 고르든지 어두운 쪽을 고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밝고 그 다음 밝은 데까지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까지 하면 골에서 골까지가 되겠고 파면 간의 거리는 파장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대해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오도록 하죠. 이게 파면들입니다. 마루를 쭉 연결했다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파면 또 다른 파면 될 수 있겠네요. 파면 사이 간격은 한 파장으로 쓸 수 있다고요. 파면 사이 간격은 한 파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이 파면이 서로 이렇게 나란하게 온다는 것은 평면파가 있기 때문이겠네요. 이 파면에 대해서 파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 파면과 파의 진행 방향은 항상 직각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파면과 파의 진행 방향, 이건 물결파 진행 방향이 됩니다.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항상 수직하겠습니다. 실상 이거는 음파가 됐던 빛도 됐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성각을 다시 한번 더 세워본다 했을 때 요 각이 뭡니까 하면 입사가 I를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1매질과 2매질 사이에서 물결파가 꺾이네요. 진행 방향이 꺾여요. 그렇게 꺾이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꺾여 나갔습니다. 물결파가 꺾여 나갔습니다. 예, 이 각이 굴절각 R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파면 이쪽은 새로운 파장이죠. 람다 프라임이었을까요? 1매질리스 파장과 2매질리스 파장 보니까 2매질리스 파장이 좀 더 짧아졌습니다. 아까 물결파를 볼 때 1매질은 파장이 좀 더 긴, 2매질 파장이 좀 더 짧으면 했는데요. 파장이 긴 쪽은 속력이 빠른 쪽이죠. 굴절률이 작은 쪽이고 소환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매질 쪽은 파장이 짧고 속도는 느립니다. 굴절률 상대적으로 크겠네요. 미란 도시 되겠습니다. 아까 물결파의 속력 V는 그때 GH 계산했잖아요. 소환 쪽 여기는 깊은 물입니다. 미란 쪽 여기는 얕은 물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 쪽에서 얕은 물 쪽으로 진행할 때는 이런 꺾임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정리합니다. 일 매주와 2매주 중에서 누가 진동속도 크다고요? 같죠. 그래서 속력 V 이꼴 F 람다를 보는데요. 속력의 B는 곧 파장의 B와 같습니다. 그래서 1매질의 속력과 2매질에서의 속력의 비율을 따질게요. 당연히 1매질에서는 속력이 빠르고 2매질의 속력이 느려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빠른 쪽이고 2매질은 느린 쪽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매질의 파장이 좀 더 길죠. 예, 이걸 1매질의 파장 람다 1 쓸게요. 2매질의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네요. 람다 2라고 써볼까요? 하나 더 그립시다. A에서 A 프라임에 올 때까지 B에선 B 프라임까지 가겠네요. 파동이 A에서 A 프라임 올 때까지 1매질에서 2매질에서 B에서 B 프라임까지 파가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람다 1은 어떻게 씁니까? A 프라임의 길이가 람다 1입니다. 람다 2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면 B 프라임의 길이가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이걸요 공통분모 하나로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공통분모는 B A 프라임의 길이로 B A 프라임의 길이로 나눠볼게요. 이것분의 이거면 요각에 대해서 사인 이놈 아니겠습니까? 이놈분의 요거면 사인이네요. 이 각이 I니까 요 각은 90 마이너스 입사각을 쓸 수도 이게 I입니다. 입사각입니다. 그래서 요 길 값은 사인 입사각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똑같은데요. BA 프라임 요 놈분의 BB 프라임의 길이 요 각은 굴절각 R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사인 굴절각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요거분의 크기니까요. 직각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 굴절의 법칙 또는
스넬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과정을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빛에 대해서 소개합시다. 이 빛에 대해서도 스넬의 법칙이, 굴절의 법칙이 적용되겠습니다. 사인 입사각 i와 사인 굴절각 r에 대한 크기 비교입니다. 얘는 1매질에서 속력, 2매질의 속력, 1매질에서 파장, 2매질에서 파장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스의 공식을 문제 풀 때 한 방에 빠바바박 이쁘게 잘 적어낼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소하다와 밀하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N 상대굴절률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굴절률입니다. 1에 대한 2의 상대굴절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굴절률. 자,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 대한 하면 그게 분자에 들어가야 됩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까? 분모자. 분모죠. 1매질에 대한 누구누구에 대한. 저 역시 국어가 달린 사람인가요? 아니.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굴절률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현재 1매질이 공기라는 소환매질 굴절률이 작은 거거든요. 2매질은 굴절률이 더 큰 거죠. 그럼 이걸 쭉 해봤을 때 이 값은 1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1매질에 대한 2매질 상대굴절률, 소환매질에 대한 밀환매질의 상대굴절률. 이 값은 1보다 크다 작다? 예, 크다 됩니다. 만약 굴절 법칙에 대해서 하는 데 있어서 좀 내가 이 굴절의 스네일 법칙을 증명하기도 그렇고 외워서 한번 쓰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하면 상대 굴절 값이 1보다 더 큰지 작은지를 세팅해 놓으면 매우 쉽습니다. 수학과 굴절이 작은 것에 대한 굴절이 큰 거잖아요. 그럼 1보다 더 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입사각과 굴절각에 대해서 각의 크기를 볼 때 입사각 크기가 더 크네요. 사인 i가 분자로 사인 r이 분모로 내려가면 각이 큰 사인 값은 클수록 0에서 90도 사이에서 클수록 사인 값은 커지니까 이건 1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V1매질 속력이 더 빠른 소환매질이고 파장도 람다1이 파장이 더 긴 쪽을 2매질은 속도가 느리고 파장도 2매질의 파장이죠.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겠죠. N 1인 물의 깊이가 1인 곳에 대한 2인 곳의 상대 굴절률. 이건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상대 굴절률이 되는 거죠. 깊은 물은 파장이 길어요. 속도가 빠르고요. 깊은 물에선 이 각도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각도 1보다 뭐하다? 크다 됩니다. 1매질에 대한 2매질 상대굴절률. 1매질이 소환매질이죠. 깊은 물 속도가 빠른 쪽이에요. 2매질 얕은 쪽이에요. 깊은 물이에요. 속도가 느린 쪽이에요. 밀한 쪽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사인 값을 비교할 때 입사각이 크고 요각이 입사각 i가 되고 있습니다. 요각이 굴절각 r로 쓰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법선각에 대해서 우리가 입사각 굴절각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각이 아니에요. 가끔 시험 문제 이각을 줄 때 있거든. 이각을 주면 요각으로 변신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1매질 속력이 빠르고 2매질 속력이 느리고
1매질의 파장이 길고 2매질 파장이 느린 그렇게 1보다 더 크냐 작으냐만 세팅하면 공식세 묻는 건 1도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수하다 미라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별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6번 물결파의 굴절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앞에 빛의 굴절에 대해서 이쪽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거 소리 굴절이 있네요. 음파 굴절은 거의 이 말 한마디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속도 있잖아요. 그지? 여기서 소리가 발생할게요. 낮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낮에 햇빛 쨍쨍하고 있으면 바닥 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고온이에요. 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좋은 찬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V 음파의 속력은 T도시의 음파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331 더하기 0.6T가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쪽은 속도가 빨라요.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낮에 소음이 발생하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따뜻한 쪽은 뭐하게 파장이 길게, 찬 쪽은 파장이 짧게 말입니다. 아까 이런 파명과 파의 진행반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면 직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파가 소리가 보니 이런 식으로 직각되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낱말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밤이 되면 그와 반대가 되겠습니다. 굳이 다른 걸 더 그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온도가 다른 공기 중에서 파동이 진행할 때, 음파가 진행할 때 낮에는 아래쪽이 따뜻할 때는 소리가 위쪽으로 퍼져 올라가 있고 밤 되면 그 반대로 오겠죠. 그래서 밤에는 좀 더 소리가 먼 데 있는 소리까지, 먼 데서 나온 소리까지 우리한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소리가 꼭 공기 중에서만 전달된다 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는 음파의 속력이 340m/s으로 15도씩 기준했는데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속에서는 약 1500m/s 속력이 높아집니다. 금속, 철 같은 경우에 한 6000m/s 이상 속력이 고체에서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수업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좀 압축해서 소개를 해봤네요. 정리하시고 5분 쉬었다가 다음 얘기합시다.